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수능 완성 4차에 있는 흰 부추꽃으로라는 박남준 씨의 시 한 편을 같이 독해하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한 작품을 암기하라고 그렇게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고등국어 또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독해력이라는 것은 문맥을 보면서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어떤 문장을 읽어냈을 때 문맥을 보면서 이 감추어진 의미가 정확히 뭐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능력,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런 시어가 있을 때 또는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게 맥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자꾸 이해해 보는 거예요. 자꾸 이해해 보고 정리해 보고 그래서 내가 어떤 낯선 시들을 만났을 때도 이 정도의 독해는 가능하겠다 할 정도로 훈련해 보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자꾸 뭔가를 우리가 암기하려는 습관이 들어있는 경우들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게 응용될 수 있을 정도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것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주관식 테스트도 치러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해력을 키우는 그런 영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흰 부추꽃으로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핵심 대상이 될 거야. 핵심 대상이 될 거고 요거는 지배적 상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또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제목에 어떤 특정 자연물이 나왔어. 흰 부추꽃 이것처럼. 그러면 이 자연물은 이 시의 핵심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어떤 큰 상징적인 의미를, 이 시를 지배하는 중심 상징의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이 자연물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자연물을 어떤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걸 주목하면서 독해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감을 제목을 통해서 잡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이 서툴다. 독백적 진술이 나왔죠? 자기 고백이야. 자기 몸이 되게 서툴대. 사는 일이 늘 그렇다. 그렇다는 거 뭐야? 서툴다라는 뜻이지. 그죠? 몸도 서툴고, 그러니까 몸이 서툴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이 사람이 좀 육체적인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 거지.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서툴게 느껴졌다. 이런 의미로 읽혀져요. 그리고 사는 일이 늘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구나. 굉장히 서툴다라고 느끼면서 본인이 살아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는 일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요즘 시대 여러분,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와서 지금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일주일간 학원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아라, 수업이 정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배달만 가능한 이런 긴급 명령이 발동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상황인 거죠. 우리 나이가 어떤 나이이더라도 심지어 80, 70 되신 그 어르신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서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왕좌왕스럽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서툴구나. 우리가 마주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새롭게 마주하는 게 오늘이잖아요. 그죠? 고3도 오늘이고 중1도 오늘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대학에 입학했던 것도 오늘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들이 처음 하는 경험이니까 서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몸이 서툴다 사는 일이 늘 그렇다라는 이 진술은 화자의 자기 진술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생들이 느끼는 자기 진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됐죠? 넘어가 봅니다. 나무를 하다 보면, 나무를 하는 건 이제 몸이 서툰 것의 구체적인 경험이 되겠죠. 구체적 경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하다 보면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가 찢기고 긁혀요. 자, 서투니까 그렇겠죠. 이게 구체화된 거야. 그리고 자주 손등이나 다리 어디가 찢기고 긁힌다는 건 우리가 함축적으로 읽어간다면 인생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시련이나 고통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절뚝거린다. 자, 여러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고 가십니다. 길은요, 우리 문학에서, 특히 시에서 길은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걸어가죠? 걸어가다 보면 목표 지점에 다 오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생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 절뚝거린다라는 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굉장히 상처 때문에 힘들었어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으로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놨어. 절뚝거리다라는 거 상처받은 내면을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게 되면 추상의 구체화라는 표현법이 사용이 된 거다. 추상, 시련이나 고통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추상이겠지. 그런데 그걸 뭐라고? 절뚝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죠? 길에서 내가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추상이 구체화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시련을 절뚝거린다라는 행동으로 표출했다. 됐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 이 문장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오는 거지. 선생님이 앞에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계속 절뚝거린다의 내가가 생략된 문장으로 읽어본 거지. 그랬을 때는 상처 입은 것이 인생의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뚝거리는 거니까 이건 상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인생을 구체화시켜 놓은 표현이다. 이렇게 읽었다 그 얘기야. 이해됐죠? 정리됐죠? 그런데 그렇게 읽지 않고 그냥 주어가 생략됐다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길이 절뚝거린다라고 읽어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표현법이 활용법이 되는 거죠. 왜? 길은 생명이야, 무생명이야? 네, 무생물이죠. 생명이 없는 존재야. 그런데 절뚝거리는 건 생물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무생물이 마치 생명의 어떤 생명체의 속성을 가진 것처럼 표현해 놨기 때문에 화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주객전도라고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길에서 절뚝거리는 거지. 내가 길에서 절뚝거리는 거야.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객체잖아. 얘가 주체, 얘가 객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어? 길이 하고 내가라는 주어는 빼버리고 길이 절뚝거린다. 그래서 객체를 주체로 바꿔놓은 거죠. 객체를 주체로.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주어와 객체의 자리 이동이 일어났다. 객체를 주체어로 이동시켰다. 그래서 주객전도로 이름을 붙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둘 다 가능합니다. 추상의 구체어로 그냥 읽으셔도 되고요. 화류와 주객전도가 사용됐어 라고 읽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 얘기인 겁니다. 됐죠? 자, 어쨌거나 나무를 하다가 다리가 찢기고 그래서 절뚝절뚝하며 걸어 들어오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자, 하루 해가 저물었어. 시간적 배경이 노출이 됐고요. 그리고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밑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 무슨 이미지? 우리가 이런 걸 하강의 이미지라고 하고요. 자, 분위기 보세요. 내가 몸이 서툴어서 다리를 찢기고 그래서 상처 입어가지고 절뚝거리며 돌아오는데 해가 쫙 저물고 있으니까 굉장히 쓸쓸하고 고단한 느낌이 부각이 되는 일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리고 깜깜해졌죠. 그런데 이 어둠이 이 화자에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을까, 여러분?
보세요. 수완에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어둠이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맥락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둠이 어떻게 하고 있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은 빛나는 무언가가 고요한 것들이 빛을 내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어둠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다시 어둠이 어떻게 하고 있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하고 있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해. 자,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는 낮 동안에는 고요한 것들이 빛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깜깜해지니까 외부의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비로소 연약했던 그런 것들, 고요한 것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 어둠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를 또 맥락을 연결하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별빛이 나왔잖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다 했을 때, 이 화자가 아무래도 하늘을 본 것 같아. 깜깜한 하늘에 작은 별빛들이 하나씩 이렇게 딱딱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이런 표현을 썼겠구나라는 상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비로소 어둠이 고요한 것들을 빛나게 한 거죠. 이해되셨죠? 한다, 현재형 사용된 거 확인하셨습니다. 현재형 종결어이죠. 별빛이 차다. 여러분, 여기는 공감각적 표현법이 나왔습니다. 별빛은 뭐로만, 어떤 감각으로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별빛을 촉각으로 느낄 수 있나요? 누가 이렇게 별빛 만져본 사람 있나? 없죠. 별빛이잖아, 더군다나. 여러분, 이건 시각으로만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차갑대. 촉각으로 바꿔놓은 표현이죠. 시각의 촉각화가 일어나는 공감각, 감각의 전이라고 표현하는 감각의 전이가 있었고요. 별빛이 차다. 불을 지펴야겠군. 자, 사는 일이 서툰 화자의 하루를 우리가 1년에서 지켜봤습니다. 나무를 하다 다쳤죠? 절뚝거리며 돌아왔는데 깜깜해졌고요. 별빛이 착착착 드러나면서 빛을 내는 그 순간이 됐어요. 그리고 공기는 아마 차가워진 것 같아.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생각했어. 불을 지펴야 되겠구나. 이렇게 화자에 여러분 여기 불을 지펴야겠군. 이런 것들은 내적 독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자의 내면의 독백이 그대로 직설적으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별빛을 보면서 그 차가움을 좀 추운데 불을 지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1년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자, 2년입니다. 이것들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 아궁이 속에서 어떤 것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것이 있다.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화자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지펴야겠군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을 지펴야겠군 했으니까 그게 이연의 행동으로 또 연결이 된 거야. 그랬더니 아궁이가 있었어. 아궁이에다 이렇게 나무를 집어넣으면서 불을 피우고 있는 중인 거지. 응? 그럼 아궁이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나뭇가지들을 집어넣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뭔 거야? 아궁이 속에 집어넣은 나무들이다, 그 얘기인 거야. 근데 보면서 생각하는 거야. 이 나무들을 자기가 아궁이 속에 집어넣고 있는, 불을 지피기 위해서 집어넣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이 나뭇가지들은 한때 숲을 이루며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저마다 깊어졌던 것들이라는 건 뭐예요? 숲을 이루면서 이승에서, 이 땅에서, 숲에서 성장하던 삶을 살았을 텐데 이 나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아궁이 속에서 근데 그 나무들 중에 어떤 것들은 더 활활 타오르며 거품을 무는 게 있더란 말이야. 여기 주목해서 본 거죠. 관찰 대상입니다. 어떤 걸 본 거야, 여러분? 더 거품을 모으면서 그냥 더 활활 타오르는 나무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게 뭐지? 어떤 나뭇가지지? 어떤 나무지? 하면서 더 주목해서 본 거야. 그랬더니 이 어떤 것이 뭐였냐면 몇 번이나 도끼질이 빗나갔던 옹이 박힌 나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떻게 했다고? 아궁이에
나뭇가지들을 넣으면서 불을 지피면서 아, 얘네들이 사실은 숲에서 다 살아있던 것들인데 지금 이렇게 내 아궁이로 들어와서 이렇게 불쏘시개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게 막 거품을 자글자글 물면서 막 불꽃을 내면서 타오르더라는 거지. 훨씬 그냥 에너제틱하게 이렇게 막 타오르는 그런 나뭇가지 하나를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지? 하고 봤더니 옹이 박힌 나무더라라는 거지. 옹이는 여러분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선생님이 보면 이런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옹이거든요. 옹이가 박힌 나무인데 이거 보면 여러분 굳은 살 같은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선생님도 학생 때 어땠냐면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손 보면 이렇게 펜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옹이처럼, 나무의 옹이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 굳은 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옹이 같은 거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 훈련이나 뭔가 어떤 힘을 계속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그 훈련이나 그런 어떤 고통이나 시련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 그게 옹이고, 그리고 굳은 살이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더 활활 타오르더라 라는 얘기, 그 관찰까지 본 겁니다. 계속 가서 보십니다. 옹이 박힌 나무, 그건 상처다. 자, 옹이가 상처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옹이를 보면서 뭘 생각한 거야? 인생의 상처를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걸 A 콜 B야. 옹이는 상처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A 콜 B라는 비유가 사용된 거야. 은유가 사용이 된 거죠. 상처받은 나무, 이승에 여기저기에 등뼈를 꺾인, 등뼈가 꺾였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하여 일그러진 것들도 한 번은 무섭게 타오를 수 있는가? 위문영 종결. 이 사용이 됐고요. 이거는 성찰의 태도, 고민하고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지. 그래. 옹이 박힌 나무, 내가 정말 도끼질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단단하게 굳어있던 상처인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든지 꺾어가지고 지금 아궁이 속에 넣었더니 얘가 훨씬 더 일그러지고 등뼈가 꺾인 고통이 이렇게 굳은 살로 표출이 된 건데, 이렇게 상처가 표출이 된 게 옹인데 이게 정말 너무 잘 타네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승에서 상처 입은 거, 이승의 이 상처, 이승의 이 고통, 이승에서의 내 삶의 어떤 슬픔,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어떻게든 타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성찰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찰에 뭐가 사용이 되고 있다? 의문형 종결어미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연에서는 불 속에서 타오르는 옹이 박힌 나무를 통해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선생님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넣었어. 활활 타오르는 옹이 박힌 나무를 받고, 옹이는 곧 인생의 상처로 연결이 되면서 인생에서의 이 상처, 우리 정말 상처투성이들인데 이 상처도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저 옹이 박힌 나무가 타오르듯 타오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성찰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3년으로 갑니다. 언제쯤이나 사는 일이 서툴지 않을까? 자, 1년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사는 일이 참 서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또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정말 나이를 몇 살이 됐을 때 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익숙할 수 있을까? 아주 익숙하고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역시 삶의 성찰인 거죠. 내 삶에 무거운 옹이들,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 삶에 무거운 옹이들이 있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죠? 삶의 고통과 상처. 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이때 불길이라는 거 여러분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3개 하십니다. 아까 아궁이의 불이 무슨 역할을 했어? 옹이 박힌 나무가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줬던 거잖아. 그래서 이 불길이 삶의 무거운 옹이들이 재가 되어 흰 부축꽃으로, 흰 부축꽃 이따 나올 겁니다. 제목과 관련되어 있죠. 환생하게 하는 매개체다. 죽음을 극복하고 생성을 이끌어내는 힘이다. 상처를 승화시켜 내 삶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선생님 정리해 놓은 겁니다. 뒤에 맥락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자, 내 삶의 무거운 옹이들도 불길을 타고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을 얘기했어. 삶의 무거운 상처나 고통, 이게 옹이지. 근데 그 옹이가 먼지처럼, 가벼운 먼지처럼 날았으면 좋겠대. 그럼 여러분, 이 먼지라는 거, 우리 대부분의 시에서 먼지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런데 여기서는 뭐죠? 네, 플러스죠. 이건 뭐예요? 고통이 승화되는 거죠. 고통의 승화를 먼지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불이 막 있어. 불길이 막 있으면 여기로 뭐가 들어가? 옹이 박힌 이 내 상처가 들어가. 내 상처. 내 상처가 들어가서 여기서 활활 타오라. 그래서 먼지로 날았으면, 가벼워졌으면, 나 무거워가지고 막 절뚝거리고 질질 끌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좀 굉장히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우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은 여러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매개체가 되겠다 라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한 거야? 죽음을 극복하고 생성을 이끌어내는 힘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내 상처가 불에 들어가서 불에 활활 타오르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건 소멸이란 말이야. 소멸. 먼지는 그러니까 옹이 박힌 내 상처가 사라져버리는 그게 먼지란 말이야. 소멸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소멸이 다시 뒤로 가면 뭐로 연결이 되냐면 흰 부축꽃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뭔가 다시 살아가는 이 먼지를 그러니까 비료로 주는 거야. 비료로 부축꽃에게 줬을 때 이 먼지를 먹고 부추가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흰 꽃이 피어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됐으면 좋겠어 라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시구나 라는 걸 여러분 벌써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니다. 자, 먼지처럼 나왔으면 좋겠대요. 자기 상처가. 타오르는 것들은 허공에 올라 재를 남긴다. 허공, 소멸과 생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재를 남겼어. 일단은 네, 소멸이 됐을 거야. 자, 이 허공에 있던 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흰재, 저 흰재 부추밭에 뿌려야지. 자, 행동을 했어. 어떤 행동을 했냐면 흰재, 이 흰재는 뭐가 만들어진 거야? 옹이 박힌 나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지. 흰재, 저 흰재, 색채열을 계속해서 흰색, 흰색, 흰색 이렇게 색채화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 흰색. 자,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런 흰 색깔이 계속 반복됐는데요. 이 의미들이 어떻게 변주되어 가는지 한번 보세요. 흰재는 아궁이의 불길을 만난 옹이의 변신이다. 그리고 옹이의 소멸이다. 상처의 소멸이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쟤를 어떻게 하겠다? 부추밭에 뿌려. 그러면 흰 부추꽃이 피어나. 흰 부추꽃이 피어나면 내 목숨도 내 삶도 환해질까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네요. 흰 부추꽃. 그러면 정리해 본다면 이 꽃은 사실은 뭐였던 거야? 옹이 박힌 나무였던 거지. 옹이 박힌 나무가 불길을 만나서 소멸했어. 그러면서 재를 남겼고 그 재가 뭐가 된 거야? 부추꽃이 된 거야. 그래서 삶의 무거움을, 옹이 박힌 나무가 무거움이었잖아요. 삶의 무거움을 털어낸 순수한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소멸의 고통을 통해 스스로를 아름답게 승화시킨 존재다. 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멸의 고통은 어디서 있었어? 불길 속에서 있었던 거죠. 됐죠? 그리고 이때의 흰색의 의미는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앞에 흰재의 재는 소멸이었었잖아. 흰색은. 그런데 여기서는 부추꽃의 흰색은 생성이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 다 되시죠? 흰 부추꽃 그 환한 환생. 자, 명사형 종결 나왔다. 명사형 종결은 여러분 효과가 뭐야? 알고 있어야 돼. 시적인 여운을 남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환한 환생. 환생은 뭐야? 생이 다시 순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지.
죽음이 삶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잖아. 자, 이 환생의 과정을 그럼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무거운 옹이가 있었고 이 무거운 옹이가 불길을 만나 소멸의 고통을 거친 다음에 가벼운 재가 됐고 그것이 소멸이었는데 다시 생명으로 흰 부축꽃이라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 그것을 강조하면서 끝났어요. 불교의 윤회론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라는 건 뭐야? 한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인식이잖아요. 죽음과 삶이 순환한다라는 인식이고요. 그래서 그 인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생성이라고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죠. 됐죠? 그렇게 되면 이제 흰 부축꽃의 여기 마지막 흰색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게 되는 거야. 뭐, 소멸의 의미가 하나 있고, 생성의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흰 부축꽃은요,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죽음이 삶으로 바뀌면서 만들어진 거고 죽음이 삶으로 바뀔 때 이 과정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순환을 만들어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야? 영원성의 의미가 드러나 있는 거죠. 환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흰 부축꽃이 사라져도 다시 어떻게 될 거예요? 다시 태어날 거죠. 끝없이 순환하는 영원성을 함축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흰색, 마무리 부분의 흰색, 환생과 관련되어 있는 환한 흰색은 유한성과 영원성이라는 두 가지 모순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따라서 역설인 거죠. 모순되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의미를 내포한 색채 이미지로 변신해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년 고통스러운 삶을 넘어선 환생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면서 시가 끝났습니다. 자, 그 매개가 됐던 것이 여러분 뭐예요? 불길이죠. 불길. 아궁이의 불길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궁이의 불길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막 바꾸는 매개이면서 동시에 속성으로 친다면 통과제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우리 정리해보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과제의가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이번 시간에 좀 알고 갑시다. 통과제의라는 건 통과해야만 하는 제사의식,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년식 또는 사회로 들어가는 의식해서 입사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자, 이 입사식의 특징, 우리 고대 부족 국가에서 갖고 있었던 입사식의 특징이 뭐다? 라고 선생님 정리해 줬었나요? 기억이 납니까? 요거 자체는 극도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만나는 의식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한 13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 어떻게 하는 거야? 정글에서 야, 너 13살 됐으니까 이제 성년식을 치르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남자아이한테 창 같은 거, 뭐 칼 같은 거 하나 딱 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들고 정글로 보내는 거지. 한밤중에 그 아이가 정글로 가. 정글로 가면 여러분 밤엔 야행성의 동물들이 울부짖는 그런 시간대이잖아요. 그 깜깜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 아이가 홀로 남겨져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는 거야. 야생동물이 어느 순간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자기 몸을 찢는 상상도 할 거고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실은 모르는 거지. 깜깜한 어둠을 마주하는 거야. 가로등이 있겠어요? 정글에? 없죠. 정말 깜깜한 어둠을 마주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겪습니다. 물론 그 뒤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소년이, 13살 소년이 창을 들고 그 밀림으로 내쫓겨 갈 때, 그 뒤이어서 아버지가 따라갔대요. 아버지가 따라가서 화살을 탁 장전하고 몰래 뒤에서 밤새 아이를 지켜. 그런데 아이는 그 사실을 몰라요. 자기 혼자 공포에 마주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루를 지냅니다.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었으니까 아이는 무사했겠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는 몰라요. 자기가 온전히 그 죽음과 마주했던 거야. 그 공포와.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 집으로 돌아가요. 마을로 돌아가면 마을에서는 그날부터는 이 아이는 그냥 어른이야.
이제 엄마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독립된 개체로 존중을 받죠.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 송년식이야. 그러면 극도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만나는 의식이니까 그거 자체는 속성이 뭐야?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 공포를 만나고 이걸 이겨냈을 때 뭐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뀐다고. 어른으로 대접을 받는다고요. 우린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나 시간, 공간을 통과제의적인 속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문학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고 가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아궁이의 불길이라는 건 통과제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옹이 박힌 나무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결여와 결핍과 상처투성이었었잖아. 근데 그게 불을 만나서 소멸의 고통을 받는 거죠. 그걸 통해서 흰재가 되고 그것이 다시 아주 환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플러스로 바뀌는, 변화하는 그런 그 그것을 매개하는 것이 뭐였기 때문에? 불길이었기 때문에 제의적 속성, 통과제의적 속성을 가진다라는 얘기까지 선생님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주제. 삶의 무거운 고통을 초월하고 싶어하는 열망이다. 이해되시죠? 성격. 성찰입니다. 인생을 성찰하고 있었어. 관조적? 뭘 관조하고 있었어? 옹이 박힌 나무를 관찰하면서 응시하면서 그거로부터 이제 삶의 인생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찰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어떤 본질에 대한 성찰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걸 관조라고 이야기한다. 관조라는 성격도 잘 기억하고 가십니다. 사색적이고 경험적. 이거 나무 베고 그걸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하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삶의 성찰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성격들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됐죠? 자, 특징 마무리 정리입니다. 독백적 어조인 거 여러분 뭐 이름을 부른다든지 청자에게 어떤 말을 건넨다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었죠. 독백적인 어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확인했죠. 현재형 어미가 뭐야 여러분? 니은다나 는다잖아. 니은다나 는다의 종결 어미가 쓰이고 있었고 또 뭐뭐 는가라는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서 성찰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또 연상,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연결하는 거지. 자유롭게 그런 연상을 통해 감각 이미지들이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별빛이 차가웠고 그래서 불을 지폈고 불을 지피는 과정에서 활활 타오르는 옹이 박힌 나무를 봤고 이 옹이 박힌 나무들이 흰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내일 부추 꽃밭에다 풀이면 흰 부추꽃이 피어나겠지라는 상상까지 갔던 거야. 자유연상 어떻게 이미지들이 연결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십니다. 별표 체크하시고요. 또 그 다음도 별표입니다. 무거운 옹이와 가벼운 먼지의 대비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걸 통해 삶의 고통을 승화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입니다. 이것도 별표. 시적 대상은 옹이 박힌 나무였고 그것을 상처 입은 화자로 대응시켰죠. 그래서 그 옹이 박힌 나무에 대한 관찰로부터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 결국은 흰 부추꽃의 소망으로까지 나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삶의 상처, 비애, 고통을 승화시키고 훨씬 더 아름다운 어떤 생명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열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드러내는 시 한 수 여러분 함께 감상했습니다. 네, 이해 잘 되셨나요? 어떻게 독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어떻게 선생님이 표현법들을 도출해내고 있었는지 또 통과제의적인 속성을 가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